6월 11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지수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올라가는 종목은 별로 없고 수익도 잘 나지 않는 그러한 장세가 지금 장의 구간일 수 있어요. 지수 자체는 오늘 양시장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했죠. 코스피 지수는 270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반등을 시도했는데 물론 위로는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음봉으로 마감된 모습에서 이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오늘 반등하면서 6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7거래일 연속 7거래일 연속 양선 양봉으로 마감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코스피 프로그램물 동향을 보시면 비차익 프로그램물이 매도 쪽으로 계속 쏟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907억 거의 4천억 가까운 순매도로 비차익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통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그럴 때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어떤 시세 동향들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가 반등을 시도하잖아요. 통상적인 그런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도 시세가 없다는 점이에요. 보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지수가 상승할 때는 이 지수를 상승시키는 주도 시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가 반등 시도할 때는 주도 시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뭐가 지수를 반등시키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만기일 영향일 수 있습니다. 선물로 베이시스를 눌러가지고 프로그램 매물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옵션에서 기존의 하방 포지션을 이제 청산하는 거죠. 오늘 풋옵션, 외국인 풋옵션에서 약간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만기일 영향으로 일단 이런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기일 내일 모레 목요일을 지나가야만 이러한 현상이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일단 염두를 하셔야 되고 오늘 종목에서 볼 때요. 삼성전자 이 종목은 오늘도 빠졌습니다. 오늘도 빠졌는데 외국인의 매도로 빠진 그런 모습이죠.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올라가지고 고점을 높여주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종목은 반대로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수급에 상반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무엇보다도 HBM 공급이라는 그 모멘텀이 나와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는 2,700포인트 77,000원 77,000원을 돌파해서 저점상 지지로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만 뭔가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지금으로서는 기술적으로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 오늘 보면은 SK 하이닉스 이외에 알테오젠 이 종목이 오늘 또 추가로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에 아주 제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날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죠? 이날 방송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나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양호하거나 버텨주는 그러한 패턴을 현재 형성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 있어요. 이번 WWDC에서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인텔리전스가 공개가 됐는데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체 음성 비서 시리의 챗 GPT를 갖다가 접목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다만 애플 자체의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보다는 그 계획이 아닌 기존의 스마트 기능의 업그레이드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혁신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들이 쏟아졌어요. 뭐 삼성도 그렇지만 애플도요 1등을 하고 나서는요 혁신보다는 안주, 현실의 안주를 택하는 그러한 모션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도 HBM 놓치고 나서 지금 뒤늦게 애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플도 애플카를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했죠. 그리고 나서 AI에서도 다소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성과 애플
1등을 하고 나더니 혁신보다는 좀 안정을 좀 택하는 듯한 그런 모션을 취해줍니다. 이런 기업들은 미래에는 다시 고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WWDC 기대로 올랐었던, 그러니까 BH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WWDC 기대감으로 이렇게 미리 올랐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렇게 또 급락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BH와 LG 이노텍, 또 플리토, 그리고 브리지텍, 리노공업,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ITM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모두 이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오늘 모두 이것 때문에 빠진 건데 일단 BH가 이 기대감으로 상승하기 직전의 위치점, 그러니까 대략 요 초록색 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죠. 여기에 요 위치까지는 좀 빠질 수도 있어요. 맞죠? 요거를 좀 염두에서 좀 체크해 주시고요. 예. 물론 이 아래쪽으로는 다시 또 하방 경직을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요 기대감으로 상승했으니까 요 부분, 요 상승 출발점 부분까지는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요거와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좀 체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반면에 오늘 올라간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어, 어떤 쪽이냐면은 바로 이쪽이에요.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요건 자료를 좀 띄워놓고 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그룹이 이제 최초로요, 기아 EV3 SUV에다가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를 탑재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인 건데 2차 전지 음극활 물질 시장의 수요 전망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흑연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실리콘이 최근에 좀 선호가 되고 있는데요. 실리콘 비중도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양극재가 이제 그 장단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보면은 양극재가 이제 전기차 주행거리하고 배터리 출력 이쪽을 좌우한다면 음극재는요,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수명을 보통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음극재는 이제 배터리 재료비의 재료비 원가 비중의 14% 선을 차지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흑연계 음극재 이쪽을 이제 많이 선호했다면 지금은 이 에너지 밀도가 약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전기차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고 또 급속 충전에 대한 설계가 수월한 실리콘 음극재를 또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흑연 같은 경우도 천연 흑연 음극재가 있고 인조 흑연 음극재가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있는데 각각의 장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흑연계 음극재 대비 10배 높은 용량으로 주행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고 급속 충전에 대한 설계가 용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오늘 대주전자재료가 강세를 보였고 이녹스 그리고 KBG 그리고 제이오 그리고 현대공업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가장 세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주도 시세니까 이 종목의 동향을 보면서 다른 관련주의 등락 동향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포스코 쪽에서 음극 소재 쪽에 대한 국산화 이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부각될 경우에는 바로 이 포스코 퓨처엠 요 종목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돼요. 알았죠? 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이 볼리비아 쪽에서 염호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볼리비아 염호 개발이 4단계에 진입을 했다. 이 소식으로 리튬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리튬 포스 그리고 포스코엠텍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주도 시세가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매일매일 이런저런 이슈가 나오고 그 관련주들이 불쑥불쑥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도출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애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의 마인드를 어떻게 갖출까 매매를 할 때를 볼 때 첫 번째, 주도 시세가 부각될 때까지는 매매를 아예 쉬거나 두 번째, 조종을 거친 종목을 지지권에서 접근해서 반등 수익을 노리거나 예, 특히 고점을 높이고 나서 조종을 보인 종목들은 지지권에서 한번 접근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왜냐면 지금은 올라가면 빠지고요. 또 빠지면 올라가는. 그래서 올라가는 거 쫓아가면 또 빠지고 손실나고. 그러니까 차라리 빠진 거. 그러니까 고점을 높였다가 빠진 거를 갖다가 지지권에서 잡아서 접근해서 반등 수익을 노리는 거죠. 또는 움직이는 시세. 뭐 아까 뭐 패턴이 살아있는 종목들이죠. 그러한 종목들을 뭐 추종 매매하거나. 이렇게 셋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선택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주도 시세가 부각될 때까지는 요 셋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오늘 하루도 매매를 하시느라고 좀 까다로운 장인데 그래도요. 오늘 하루도 매매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어요.